153페이지 한 차례요. 아직까지 이제 삼상품, 생, 주, 멸. 이 세 가지 상에 대해서 생했고 아마 주하고 멸이 남아 있는데 전부세 주를 좀 했을 겁니다. 봅시다. 아니 생인가 보네. 자, 31번 논문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153페이지. 한문본. 만일 어떤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한다면 멸하지 않죠. 하나의 존재에 있음과 없음의 모습이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존재한다 하는 건 있다는 얘기고 멸한다 하는 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있음과 없음이 한 존재의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문 산스크리트본 존재가 존재하는 한 멸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성품인 것에 존재와 비존재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있다 없다 했을 때 있다 없다 하니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존재하는 데는 멸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것이 있고 멸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들어보죠. 모두 보면 그것이 존재할 때에는 멸하는 모습을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의 존재에 있음의 모습도 있고 없음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마치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설명이 가능하죠. 이것은 컵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컵 안에 물은 소멸한다 하면 이 말은 될 거예요. 컵이라 하는 존재는 하고 물이라 하는 존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는 존재 있고 하나는 멸해 있고 이런 건 동시에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강물이 흘러간다든지 이런 걸 보듯이. 그렇지만 한 존재에 컵의 한 존재에 생기는 것과 소멸하는 게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물도 흘러가는 물이 멈추는 물하고 흘러가는 물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다시 설명해보자. 자, 154페이지. 만일 어떤 존재가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 존재가 없다고 하면은 없는 거 어떻게 멸해? 있는 게 이제 멸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이라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멸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마치 제 두 번째 머리는 아예 어깨에 자를 수 없는 것 같다. 머리가 제 두 번째 머리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 두 번째 머리 존재하지 않은데 그걸 잘라서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엉터리죠. 그거 마찬가지다 얘기죠. 자, 산스크리트어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소멸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어떤 소멸이 있을 수 있는 얘기죠. 마치 제2의 머리가 잘리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 청복성의 해설을 만일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멸하는 모습도 있을 수 없다. 마치 두 번째 머리나 세 번째 손이 원래 어깨에 자를 수도 없는 예와 같다.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의도가 이제 뭐가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다 없다 하는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있다면은 없을 수 없고 없다면은 아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존재하는지 멸하는지를 갖고 이것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느끼지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이것은 어느 상에는 가능하다. 어느 분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유한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읽히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자, 33번 논문을 보죠. 존재는 스스로, 존재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멸하는 것도 아니며 다른 모습이 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의 모습도 생기지 않고 다른 모습도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죠. 그죠? 자, 산스크리트어는 멸은 그 자체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멸이라 하는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은 다른 실체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 멸해버리는데 다른 실체도 존재 안 하죠. 다른 실체에 의해 존재할 수가 없죠. 마치 생암의 생암이 그 자체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생의 생은 그 자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애기가 다시 다른 애기를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생의 생암이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실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자, 청목스님 해설을 들어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체에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또 있어요. 그걸 갖다가 무자성 또는 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자체에 뭐 존재하는 실체라든 자아를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청목스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죠. 앞에서 태어남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생은 자기 스스로 생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지도 않는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걸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자작, 다작,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하고 이걸 보도록 하죠. 자작하는 거는 자기가 짓는다. 아니죠. 그러면 이걸 딱 바꿔보죠. 생물. 스스로 태어난다.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거 맞아요? 아니요. 네. 부모를 의지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게 자작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타작.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생긴 거예요. 여기 좀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생하지 않을 뿐더 다른 것으로부터도 생하지 않다. 남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진 겁니까? 아니죠. 쉽게 말해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 부모 외에 저게 창조주가 있어서 여러분 태어나게 한 거예요? 난 이게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말한 대로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송강서 살 때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에서 계속 뭐가 이렇게 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계속 얘기하는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마 버스 기사가 스님이 올라왔으니까 이 들어보라고 테이프를 틀어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녀가 합칠 때 하나님이 몰래 와가지고 애를 만들어주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그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기지. 그래서 이제 그는 이걸 다른 말로 타작이라고 해요. 타작.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 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자타작은 뭔가만 자기인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지어졌느냐 얘기예요. 이것도 생활에 보면은 이것도 아니죠. 이거 아니면 이것도 아니죠. 그럼 원인 없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 솟아올랐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 네 가지를 갖고
우리는 판단하면 거의 판단이 돼요. 그러면 자작이니 타작이니 자타작이니 무인작이라 하지만 우리는 철자의 연기죠. 그래 연생입니다. 연생의 존재예요. 자생도 타생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스스로에 의해 생한다면 이는 옳지 못하다. 일치삼으로 모든 여러 가지 인연으로부터 생한다. 그래서 스스로 생하는 게 없죠. 인연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연생이라고 해요. 마치 손가락 끝으로 손가락 끝을 만질 수 없는 것처럼 생은 자기 스스로 생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생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도 생하는 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생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도 하지 않기에 다른 것으로부터 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생이라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으로부터 생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즉, 이 경우 생이 존재하지 않기에 생 그 자체가 없다. 생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 그 자체가 없다. 그 자체가 없기에 다른 것도 역시 없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부터 생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멸이라는 법도 역시 마찬가지라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의해 멸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습에 의해 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 철저하게 자작도 아니고 타작도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는 생기고 머물고 멸한다 하는 것은 이제 사물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인데 이건 사람에게도 해당하고 사물에게 해당하고 우리 정신작용에도 해당하고 전체 운행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에 34번 논문입니다. 한문본 생기고 머물고 멸함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의는 있지 않다. 함이 있다는 거 있지 않다. 유의법이 없으면 어떻게 무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자, 유의무의한 유무를 대변하는 건데 그런 거 없다. 산스크리트어본 생존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법은 없다. 유의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무의법이 성립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유의법이고 이거는 무의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자 간섭에 따라서 이건 유의법이고 이거는 무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유의법도 없고 무의법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목스님 말씀을 또 들어보죠. 그대는 앞에서 생존멸의 모습이 존재하기에 유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생존멸 바로 모습이 있잖아. 그러니까 생존멸 이거는 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또 유의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응되는 무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합리적으로 따져보니 생기고 머물러 멸함이라는 유의법의 세 가지 모습을 얻을 수가 없었다. 생도 얻을 수 없고 주도 얻을 수 없고 멸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왜? 생은 생으로 머물지 않고 주는 주로 머물지 않고 멸은 멸로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찰나 생 찰나 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의법 세 가지 모습은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바로 눈병이 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물이라 하는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일정 모양이나 색깔이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생주멸이라는 생이라 하는 모습이 있고 주는 모습이 있고 멸이라는 모습이 따로 있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없다는 이유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법이 없으니까 무의법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무의의 모습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머물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냥 불생, 부주, 불멸이 유의의 모습이 끊어진 것을 무의 모습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무의가 스스로 별다른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니다. 생주멸이란 유의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있음으로 인해 그 반대에 무의 상이 존재할 수 있다. 불은 뜨거움을 그 상으로 하고 땅은 딱딱한 모습을 하고 물은 차가움을 그 모습을 하지만
무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함이 없기 때문에. 자, 묻는다. 만일 이렇게 생규멸이라는 것이 필경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논의하는 도중에 그 호칭을 거론할 수 없느냐. 이제 이 질문하는 자가 아무래도 이래도 대처도 안 되고 저런 논리를 펴도 이 청목성이 말에 탁탁탁 막히니까. 예. 그럼 필경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논의 중에 그 호칭을 결혼할 수 있느냐? 그건 모순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이제 환과 같고 꿈과 같고 신기루와 같다. 앞서 말한 생김물은 그 모습이 역시 이와 같다. 산수교법은 마치 환상 같고 꿈 같고 신기루 같다고 생활과 문물과 미람이 각각 그와 같이 설명되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께. 환과 같다 하는 말하고 환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꿈과 같다 하는 말이 있고요. 꿈이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인생. 인생은 환과 같다, 환이다. 또는 인생은 꿈과 같다, 꿈이다 하는 어떤 게 맞은 거예요. 자, 여기 이 둘 중에 환과 같다가 맞습니까? 환이다가 맞습니까? 꿈과 같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꿈이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네? 헷갈리는 거야? 환과 같다. 아, 우리 자료 환 아니야? 한이다 뭐 고정된 게 있고 한이다 뭐 고정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끌려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끌려오고 그런 얘기죠. 한가 같다는 진행이요. 어디 맞을까? 환이다, 환과 같다. 이건 말로 안 되니까 그것으로 결정합시다. 자, 환과 같다 하는 사람. 자, 환이다 하고 하는 사람. 비슷하네. 자, 이야기할게요. 환이다, 꿈이다 하는 건 틀렸어요. 환과 같다, 인생은 꿈과 같다, 이래야 돼요. 그럼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하나는 실제 하는 게 있어, 실제 하는 게. 네? 하나는 정말 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함이 있기 때문에 환가 하는 건 환과 같다, 이렇게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전부 환으로만 있다 하면 틀리다. 환으로 있다, 환이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실제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실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공, 연기 이런 건 다 진실한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환과 같다 하는 측면은 요거는 속죄를 얘기합니다. 속죄.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다 하는 건 요거는 진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진죄와 속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속죄만 있다 그러면은 환이다, 꿈이다 하는 말이 맞아. 실제도 있기 때문에 환과 같다, 꿈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몸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인생은 꿈과 같아, 환영과 같아 이러면은 그럼 우리 실제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꿈이다, 환이다 이래 버리면은 실제 하는 게 없다 이거죠. 진실은 없다 이런 소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실제 하느냐? 말과 생각을 끝난 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공성이에요. 다른 말하면 연기고. 그러면 뭐가 환과 같다 하는가 하면 이런 게 환과 같은 거죠.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환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만 제거해버리면, 환과 같은 그런 것만 싹 제거해버리면 그건 살고 있는 건 진짜의 세계예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해요. 잘못하고 오해하면은 불교는 자가 꿈이라고 얘기하고 환이라고 얘기한다 이래버리면은 불교는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종교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가 그런 거죠. 이 생주멸이 묻는다. 만일 이렇게 생주멸이라는 게 필경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논의하는 도중에 그 호칭을 거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호칭을 거론할 수 있는 거는 뭐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공과 같고 환과 같고 공과 같고 신기로 같다. 앞서 말한 생주멸은 그 모습이 역시 이와 같다. 산스크리트 본 맞지.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신기로 같다고 생한과 머무른과 멸함이 각각 그와 같이 설명되었다. 그래서 이제 호칭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생주멸의 성부성이 말씀 생주멸의 모습은 정해진 것이 아닌데 본부들은 그것에 집착을 해야 정해져 있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생주멸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 알고 있어 그냥 환과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정해져 있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건 마치 환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있던 달을 보면은 분명히 좀 손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인 현자들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 그 잘못을 멈추게 하시려고 도리어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명자를 사용하여 설하신 것이다. 말은 비록 똑같지만 이면의 마음은 다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생중면의 상을 설하신 것이니 비난해서는 안 된다. 여기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명자를 사용해서 얘기를 했을 뿐이다 이거죠. 말은 똑같지만은 그 이면의 마음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상이 예를 들어 여기 컵이 있다면 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컵이 있다고 하지만 컵은 매 순간 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컵이 찰나생찰나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고정시켜서 컵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컵은 딱 던지면 깨지지만 말로 이루어진 컵은 안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와 언어의 대상이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간섭적으로 그냥 이건 컵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우리가 컵이다 하는 순간 컵은 전차를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매 순간 생멸, 찰나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마치 있는같이 보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칭을 부르면 이 컵이다 일상적으로 간섭에 따라서 이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다른 거죠. 마음은 궁극적으로 없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설할 때도 이건 그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연기를 이제 설할 때도 처음에는 인과의 뜻이 있다. 연이라 하는 것은 원인의 뜻이고 기라 하는 결과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호 의존한다는 거죠. 상호 의존. 서로 의존한다는 뜻이 이 두 번째 뜻이에요. 그럼 세 번째 뜻은 뭐냐면은 모든 존재는 말과 생각에 의존한다. 네, 이게 세 번째가 상당히 심오한 것이다. 자,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왜? 말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은 이 세계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만 있다 이게. 말에 해당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말만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세수의 간섭에 따라서 이건 컵이라고 그러고 저는 시계라고 그러고 이건 보도마카라고 그러고 이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말에 해당하는 건 존재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수의 간섭에 따라서 이걸 갖다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이것이 존재하게 되고, 이것을 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이 책이 존재하게 되고, 이건 시기라고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시기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환과 같다, 꿈과 같다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은 비록 똑같지만 그 이면의 마음은 다르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하고 내 마음으로 봤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생주멸의 상을 설하신 것이니 비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흙개비처럼 지어진 것이니 그 까닭을 책망하지 말 것이며 거기에서 슬프다거나 기쁘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다만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되 꿈속에서 보는 것 뜻이 그 실체를 찾지 말아라. 꿈속에 보는 것이 그 실체 찾지 말아라. 존재하지 않으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네. 해가 뜰 때 신기가 나타나지만 그 실체는 없고 다만 거짓 이름만 있다가 오래지 않아 사라지는 것처럼 생주멸도 역시 위와 같아서 본부들은 있다고 분별을 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언어에 해당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주멸이라고 하는 걸 따지고 보면 언어에 의해서 생주멸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생주멸을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언어의 세계가 마음 세계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주멸이 끝나버렸네. 자, 159페이지 작자와 작자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주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유의법이다. 출발이 유의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함이 있는 현상이다. 생주멸이. 함이 있는 현상이라고 생주멸을 했는데 요 생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생하고 있을 때는 만일에 요 유의법이라고 하면 생주멸이 유의법이라고 하면 생도 어때요? 유의법이죠. 생이 유의법 맞죠? 그죠? 그러면 생이 유의법이라면 생은 어때요? 생주멸해야 돼요. 그래서 주도 무의법이니까 이것도 생주멸해야 되고 멸도 유의법이니까 생주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하자면. 그런데 생이 유의법이니까 그 유의법은 생주멸한다 이러면 생은 생합니까? 좀 태어난 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생이 아닙니다. 그럼 이 생이 뭡니까? 생하고 있는 것을 머물지 않죠. 틀린 거죠. 그 다음 생이 멸합니까? 생이 멸할 리가 없죠. 생인데 어떻게 멸을 해? 그죠? 생은 유고 멸은 무인데 유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멸도 아니에요. 그럼 생은 유의법이 아니네. 안 그래요? 똑같이 주도 그렇고 멸도 그렇고 생주멸 다 같이 유의법이 아니다. 유의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법도 아니다. 그럼 뭐라고? 공이. 공은 뭐냐니까? 윤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생주멸을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생주멸이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어느 상으로는 유의법이라는 게 있지만은 사실은 그 언어에 해당되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주멸이라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일상생활을 응용을 하려면 이렇게 상대가 저지를 쳐가지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야단을 친다.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런데 이 중론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어떻게 상대가 저지를 쳤을 때 야 이놈아 하고 화를 낼 수 있을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야 이놈아 하고 화를 내는 그 대상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유의법으로 존재 안 한다. 애초 언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야 이놈아 하고 화를 낼 때요. 자 보십시오. 이것도 이 논리를 적용해보면 딱 알지만 실추전 이런 거예요. 예, 화가 났다. 화는 어디서 났을까? 탐욕에서 온 거예요. 예, 화는 내가 욕심을 부르는데 내 욕심을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욕심은 어디서 왔을까? 문명에서 온 거예요. 문명. 문명의 내용이 뭘까? 고정, 독립,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 요렇게 대상을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딱 보면은 이게 좋으면은 욕심이 일어나. 욕심이 일어나면은 이 이제 자기 욕심들이 안 될 때는 화가 일어나. 분노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켰다 이러면은 아 내가 무지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야. 그 왜 그러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 무상하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거죠. 무상, 공, 상호 의존과 연기 이 세 가지 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매 순간 찰나 매 생찰나 멸하는 존재, 변하는 존재는 내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야. 소유할 수 없는 것은 갈망을 일으킬 수가 없고 갈망이 없다 하는 건 집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 그러면 화낸 상태에서 상대를 보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 실체를 보여요. 화가 났을 때. 욕심 부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무지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 화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고 탐욕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무상하게 변하고 고정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하게 변하고 상호 의존하고 내재하는 실체는 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입장에 공으로 딱 보면 어때요? 상대가 저지를 쳐서 화가 날 때 야 이놈아 하는 말이 쑥 들어가죠. 왜? 저놈이 지금 좀 나쁜 짓 하고 저렇게 하더라도 언젠가 바뀔 것이 무상한 존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마음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을 해가지고 저놈이 지금은 저렇게 끄끄러져서 저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저놈도 자기 반성하고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왜? 무상하게 변하는 존재니까. 그리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존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주멸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법이라고 딱 하지만은 생주멸은 유의법이 아니다 하는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공한 존재에 무슨 화를 낼게 뭐가 있냐 얘기지.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용서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안 그래?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하고 남편이 바람 피워도 용서하고 아내가 또 일을 저지를 쳐도 용서하고 다 용서를 해야 돼. 네.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관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행위와 행위자의 고찰이라고 이름하는 제8장 묻는다. 지금 영역이 행위작용과 행위 주체와 행위의 내용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가 하바에 어떤 가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응답 행위자와 행위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행위라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왜 행위가 생길까? 행위가 생기면은 행위하는 자가 있다고 항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둘 관계를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이건 움직임입니다. 그죠? 움직임. 그럼 여기에는 입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죠?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죠? 몸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신구이상법이라고 그래요. 안 된 이야기인데 어떤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동기. 그 동기 부여하는 놈이 누구냐 하면은 무지무명이에요. 무명이 뭐냐면 여기서 고정돼 있고 독립돼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명이에요. 그것이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문명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자아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위와 행위자의 고찰에 대한 건 관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그 이면에 무명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위와 행위자를 내가 부정을 할 수 있으면 뭐가 부정이 돼요? 무명이 부정돼요. 그러면 여러분 해방되는 겁니다. 자, 답한다. 지금까지 여러 품에 걸쳐 일체의 존재를 남김없이 논파했다. 세 가지 모습을 논파하는 것은 예로 들어보자. 세 가지 모습이 없기에 유의도 있지 않다. 유의가 없기에 무의도 없다. 이건 앞에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에요. 유의와 무의가 모두 없기에 일체의 존재는 깡굴이 없다. 자, 일체 존재에 깡굴이 없는데 만일 행위와 행위자라는 것이 유의라면 유의를 논할 때 인비 논파하였을 것이고 만일 무의라면 무의를 논할 때 인비 논파되었을 것이 왜? 유의가 없으면 무의도 없기 때문에 다시 묻지 말아야 하거든. 그들은 집착하는 마음이 기뻐서 다시 재차 묻는 거라. 그럼 이제 다시 대답해 보겠다. 앞에 다 문제 해결했는데 또 말했지 이 행위작용과 행위주체에 대해서 행위 내용이 존재한다고 또 상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하가 어떤 값을 있게 된다. 그 응답이 행위자와 행위는 존재한다 하고 또 주장을 한다 이거지. 앞에 분명히 내가 이 생규명 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야.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대답을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송.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자라면 결정의 행위를 짓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도 결정적이지 않는 행위를 짓지 못한다. 둘 다 안 된다. 그죠? 자, 결정적으로 존재한다면 움직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뭐 간다든지 온다든지 뭐 소멸한다 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행하지 못한다 이런 말. 그래서 실제하는 행위자가 산서 글토본입니다. 실제하는 행위자가 그것을 실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행하지 못한다. 실체하지 않는 행위자도 역시 실체하지 않는 행위를 시도하지 못한다. 자, 실제하는 행위자가 실제하는 행위를 왜 못할까? 존재한다면은 행위라는 움직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실체하지 않는 행위자는 어때요? 실체하지 않는다면 행위도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행위자가 있어서 행위가 일어나거나 행위자가 없다고 없어서 행위자가 일어난다 하는 것도 다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행위자라고 하는 건 있거나 행위자가 없거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행위하는 건 뭘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뭘까? 행위자가 없다는 얘기. 행위자가 없이 행동하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런 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아를 다 알아내는 거야. 가짜로 내시는 아예요. 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하는 행위자를 설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한 문제예요. 윤회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거론을 꼭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청목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만일 행위자와 행위가 미리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행하는 작용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행위자의 행위가 딱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작용이 없는 거죠. 행동하는 작용이 전혀 없어요. 반대로 만일 행위자의 행위가 미리 결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때도 역시 무엇을 행하지 못하리라.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존재하는 것에 따르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있어도 성립이 안 되고 없어도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자,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에는 작용도 없고 행위자도 없다.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자에게는 작용도 없고 행위도 없다. 자, 결정적이란 말은 딱 불박이면 좀 딱 결정적이다. 이게. 그런 자에게 무슨 작용이 있고 행위자가 있느냐 말하자면은, 그리고 결정이 존재하는 행위자가 있어도 역시 작용도 없고 행위도 없다고 분명히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어서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 행위는 행위자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행위자에 있어서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 행위자는 행위는 없는 것이라. 자, 실제로 존재한 것이 있어도 작용이 없어요. 또 실제로 행위하는 행위자가 있어도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행위자가 있어도 작용은 존재하지 않고 행위자가 없어도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포인트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죠? 이제 행위자와 행위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 반드시 어떤 시각이 있냐? 있음과 없음으로 자꾸 본다. 이 두 가지 시각에서 행위와 행위자를 논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행위자가 있다 이러면은 작용이 없는 거죠. 작용. 행위자가 있다 해도 작용은 존재하지 않아. 있으면 작용해버리면 변하니까 있다 할 수 없으니까 있으려면 작용 없이 가만히 있어요. 다 없다고 행위자가 없다고 해도 작용이 없어. 네. 없으니까 행위자가 없으니까 작용이 없는 거죠. 또 한편은 행위를 갖죠. 행위가 있다 그러면 작용이 없어. 행위가 없다 해도 작용이 없어.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있다 없다 이런 걸로 사물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대화할 때도 있다 없다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계속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삶이 붙으면 나중 감정이 격하게까지 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다 없다 하는 어느 상임은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알고 서로 대화를 해야 돼. 그러면 양보를 할 수 있어.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고 이러면 저 사람 잘 모르고 그러는구나 하고 아예 알았다 그러고 싹 물을 날 줄을 양보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안 일어나죠. 있다 없다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있다 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며칠 전에 파리에 뭐가 일어났죠? 테러가 일어났죠. 테러가 일어났는데 지금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무슬림에 대한 거잖아요. 예. 자, 무슬림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슬림들이. 그래서 난민 속에 테러 분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파리 시내를 테러를 해버렸다. 난리가 났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거기도 있다 없다 하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 안에. 그러면 이슬람교 안에 두 개의 파가 있는데 하나는 수니파고 하나는 시아파예요. 지금은 IS는 어디에 파에 속합니까? 시아파에, 수니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수니파에 속하니까 시아파 그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을 그냥 잡아 죽이는 거라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대립이고 또 하나의 대립은 뭔가 하면은 이 아랍에 있는 사람하고 유럽에 있는 사람의 대립이 있는 거야. 그럼 종교가 달라. 기독교, 이슬람교.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다. 이래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있다 했으면은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실제로 있음과 없음을 주장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이 있다 하면서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일어나는지 신문보리게 나타나는 근거예요. IS가 테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이슬람 얻는 여성이 그냥 두 사람이 들어맞은 거예요. 얘기하잖아.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얘기하잖아. 영국에서 이 상점들이 파괴됐어. 얘기하잖아. 프랑스 안에서도 또 파리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 시리아 난민을 안 받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우리나라에도 또 한 명 있더라고. 예? 그래, 저기 IS 동조자가 10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정말 이 IS라 하는 이슬람 국가가 있음과 없음이라는 시각을 버려버리고 우리도 하나의 국가지만은 서로 교류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국가로서 테러 집단으로 나서지 않을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서로가 뭐 전쟁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전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있다. 있는데 우리의 이념에 반하는 것은 다 죽인다. 이러니까 그 첫 번째 대사이 뭐냐면은 바로 시아파인 거예요. 시아파를.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이 IS를 이걸 틀어막으려고 그러면은 이란에게 협조를 구해야 돼. 이란 대부분 시아파거든. 얘기하자면. 근데 그전엔 이 이란하고 미국하고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단 말이야. 그건 둘이 손을 잡는 거지. 그것 때문에. IS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IS는 또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이쪽이 마치 어떤 생각을 종교전쟁이 지하드라 해서 종교전쟁을 또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전쟁을 벌이고 대립되는 건 전부 다 감정이야. 이게 대립되는 게 뭐냐면은 탐욕과 성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막 사람이 죽고 하는 거는 성냄이다. 이게. 성냄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있음과 없음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 있음과 없음은 뭔가 하면 바로 무명인 거예요. 무명은 제가 탐욕과 성냄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중론의 내용을 잘 보면은 바로 이런 문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를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는 분노의 표출인데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는 지금 반드시 있음과 없음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구나. 내 종교가 최고구나. 내 종파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이념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생각이라 하니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이 죽고 재산이 파괴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서도 혹시 아들, 딸하고 남편이나 아내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있음과 없음을 갖고 대화를 한다고 싶은 거는 뭘 근거로 하느냐. 상대가 화를 내거나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이러면 있음과 없음을 근거하고 좀 감정이 좀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마음을 바꾸시. 아이고 불쌍한 사람아, 무지에 저를 찌들어서 저러는구나 하고 양보를 하세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참 별것 다르게 이야기. 제가 무슨 말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거기에 160
161페이지 보시죠. 161페이지 할 때 맞죠? 자, 산스크리토본.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 또 그 행위는 행위자가 없는 것이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 행위자에 있어서 작용은 존재하지 않나. 또 그 행위자는 행위는 없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있어서 이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행위는 작용도 없고 행위자도 없다. 결정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자에게도 작용도 없고 행위도 없다 하는 말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있다 없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 움직인다는 작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목스님 말씀. 만일 행위라는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결정되어 있다 하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행위자가 다시 있을 수 없다. 행위자를 떠나서 반드시 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는 것이다. 또 만일 행위자가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면 그가 다시 행위를 할 일은 없다. 행위자가 결정되어 있다면 행위할 필요가 없지요. 행위 없어도 반드시 그 행위자는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행위자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행위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행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행위 작용은 있을 수 없다. 근데 행위자로 결정되어 있든 행위로 결정되어 있든 행위는 작용 없다. 또 행위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거나 행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행하는 작용은 있을 수 없다. 왜 그런가? 본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행위자에 있고 행위가 미리 있었어도 행하는 작용이 있을 수 없는데 하물며 행위자도 없고 행위도 없는 경우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랬어요. 근데 결국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죠. 행위자와 행위는 이 두 가지 경우도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든 없든 여기에서는 똑같이 작용은 없다. 그리고 행위자가 있어도 작용이 없고 행위자가 없어도 작용이 없고 행위가 있어도 작용이 없고 행위가 없어도 작용이 없고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있은 거 없음으로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있은 거 없음으로 얘기하니까 작용이라 하는 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작용이 있어야 그 더 이상 이렇게 진전이 있고 이러는 거죠. 결정돼 있다 하는 데서 움직임이 없는 거죠. 화학 반응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있은 거 없음으로 하고 이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가 대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해 보자. 만일 행위자도 결정적으로 존재하고 행위도 결정적으로 존재한다면 행위자와 행위는 원인 없는 논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실체하지 않는 행위자, 실체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행위는 원인이 없는 것이 되리라. 또 행위자도 원인이 없는 것이 되리라. 자, 실제하지 않는 행위가 실제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 하면 왜요? 인과가 없잖아요. 왜요? 실체하지 않는 놈이 실체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개가 한 마리 간다. 그죠? 개가 한 마리 가면은 어미 개가 가니까 뒤에 새끼가 쫄쫄 따라다닌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미 개가 안 가는데 새끼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이 어미 개는 행위자가 만일에 이렇게 가고 있다면은 새끼라 하는 작용이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만일에 이걸 있다고 가정해버리면 돼요. 있다고 가정하면 행위자라 하는 개가 있다 하면은 행위라는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 새끼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또 없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개는 어때요? 간다 하는 전제를 해야 돼요. 걸어간다는 움직임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뒤따른 놈도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불바위 같이 존재하는 게 딱 있다면은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없어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없어도 만일에 있다고 주장하면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무인론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말은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상호존하고 매 순간 움직이는 존재지 돌덩어리 같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돌덩어리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작용이 없는 거예요. 돌덩어리 고정된 그마저 없으면 역시 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도 마찬가지고 행위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적용을 지켜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청목스의 말씀 만일 행위자와 행위가 미리 존재한다면 행위자가 행위한다는 그대의 말은 원인 없는 논을 내포하게 된다. 원인 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없이도 행위자가 존재하고 행위자 없이도 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인연을 따르지 않고 존재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 거죠.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버리는 거죠. 원인 없이 존재하면 인과 법칙이 벗어나는 이렇게 되면 사회에는 어떤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생길 수가 있고 그죠? 노력을 안 해도 결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혼란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미리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리 뭡니까? 과거사죠. 미리. 아직은 미래인데 미리 존재한다면은 현재는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미리 존재한다면 현재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행위자와 행위가 미리 존재한다면은 지금 현재 행위를 하는 자와 행위는 좀 필요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면 사회는 뭘로 빠지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상한 도시는 있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음의 도시면서 그리 될 거예요. 모든 경계 행위는 다 멈춰져야 된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리 존재한다 하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위자도 미리 존재하고 행위도 미리 존재한다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행위자가 행위한다 하는 말이 미리 존재한다면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오늘 요 지금 뜨고 있는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사유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사유는 발전하니까 하면 할수록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